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패배보다 더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더 뼈아픈 바로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죠, 차라리 지는 게 나았을 법한 아주 부끄러운 승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목격한 중국 22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195위, 프로 선수가 단 한 명뿐인 사실상의 아마추어 팀 동티모르를 상대로 그들이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거둔 2대1 진땀승. 이게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민낯을 전 세계에 드러낸 참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그 부끄러운 승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부끄러운 승리. 대체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실력 점검을 위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허상이 벗겨지는,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시안의 경기장에서 자국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강 황금 세대라는 온갖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되었던 바로 그 팀, 무려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팀이, 그런데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피파 랭킹 195위. 팀 전체를 통틀어 프로 선수가 단 한 명뿐인 동티모르였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2대1이라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심지어 후반 18분 골키퍼 리하오의 눈부신 선방이 아니었다면 동점골을 내주고 경기를 망칠 뻔한 아찔한 순간까지 연출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황금 세대라는 신화는 동티모르라는 작은 바람 한 점에 속절없이 구겨져 버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코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경기에 숨겨진 결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진짜 숫자들을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 처절한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규모의 굴욕입니다. 14억 인구 대 140만 인구.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국가의 인구가 상대 국가의 무려 1000배입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인적 자원을 가지고도 저 작은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고전해야 했단 말입니까?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라지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의 굴욕입니다. 중국 U22 대표팀의 전체 몸값 69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2억 원입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는요, 고작 62만 5천 유로, 약 10억 원입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의 핵심 공격수라는 왕이둥 한 명의 몸값 150만 유로, 우리 돈 24억 원입니다. 이 선수 한 명의 가치가 동티모르 팀 전체 가치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이 실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돈으로 결코 실력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굴욕의 활용점정입니다. 셋째, 경험의 굴욕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라는 국가대표팀 유니폼까지 입어봤다는 선수가 9명이나 포진한 팀이 프로 선수가 단 한 명뿐인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뻔했습니다. 기록을 보십시오. 후반 18분 리하오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런 숫자 노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산조각 나버린 기대감의 죽음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국 리그 전체를 희생시켰습니다. 이른바 황금 세대라 불리는 이 팀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하겠다는 명분 하나로
중국 슈퍼리그의 일정까지 뜯어고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조절하기 위해 리그 경기를 무려 열흘이나 앞당기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국 언론조차 아마추어에 가까운 경기력이었다고 혀를 차는 바로 그런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많은 패스미스, 구멍 뚫린 수비, 하마터면 동점골까지 내줄 뻔한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 이게 그들이 자랑하던 역대 최강의 모습입니까? 이제 그 화려했던 찬사는 듣는 사람마저 민망하게 만드는 쓰디쓴 농담처럼 들릴 뿐입니다. 만약 이 팀이 정말 역대 최강이라면 대체 그 이전의 세대들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 기대감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희망 사례와도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같은 조의 다른 경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호주는 북마리아나 제도를 상대로 무려 14대 0이라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코어로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14대 0. 바로 저것이 진짜 강팀의 품격이고 진짜 강팀의 수준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중국의 2대1이라는 승리를 승리가 아닌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기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그 모든 찬사, 천문학적인 돈, 리그를 희생시킨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문장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바로 그들, 중국의 한 언론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뱉은 이 한마디, 이 문장이 이 경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팀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무팀, 속도도 없고 협력도 없고 투지도 없다. 아이고, 여러분, 이보다 더 뼈 아프고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종이 호랑이 신화는 바로 이 한마디에 여지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이건 그저 형편없는 경기 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정체성과 실력, 그 근본이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인 것입니다. 진실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답없는 질문들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뿐입니다. 그토록 언론이 떠들어대던 이름값 높은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전혀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그 거대한 투자는 결국 끔찍한 실패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고작 동티모르를 상대로도 이렇게 허둥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들이 당장 코앞에 닥친 호주를 상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진짜 괴물들을 상대로는 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한 경기는 중국 축구의 미래에 아주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U22 대표팀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기대감과 언론의 화려한 미사역으로 만들어진 신문지 위에서는 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실력과 투지로만 모든 것이 증명되는 진짜 그라운드 위에서 그들의 왕좌는 결국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왕좌는 가장 쉽다고 여겨졌던 단 한 경기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권 없는 왕, 발가벗겨진 종이 신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황금 세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시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번 경기는 그저 일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중국 축구 전체에 드리워진 깊은 위기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도 이어질 거침없고 전문적인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